고졸 검정고시 국어 고등학교 2학년 3강 고전 시가의 이해. 학습 목표. 고전 시가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조의 기본 형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전 시가에 나타나는 운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상황을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전 시가란 고전 시가는 옛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한 문학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고전 시가에는 향가, 고려 가요, 시조, 가사 등이 있습니다. 고전 시가에는 당시 사람들의 사랑, 이별, 충성, 자연에 대한 사랑, 삶의 고민 등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상황을 노래하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전 시가를 읽을 때는 어려운 옛말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전 시가의 종류. 고전 시가는 시대와 형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향가, 신라시대를 중심으로 불린 노래입니다. 주로 불교적 내용, 죽은 사람에 대한 추모, 소망과 기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제망매가 등이 있습니다. 고려 가요, 고려시대에 주로 평민들 사이에서 불린 노래입니다. 주로 사랑, 이별, 삶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감정을 표현합니다. 여러 절로 이루어지고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가시리, 청산별곡 등이 있습니다. 시조, 고려 말부터 발달하여 조선시대에 널리 창작된 정형시입니다.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짧은 형식 안에 생각과 감정을 압축하여 표현합니다. 가사, 고려 말부터 나타나 조선시대에 크게 발달한 문학 형식입니다. 시조보다 길이가 길며 자연, 여행, 삶의 교훈 등 다양한 내용을 표현합니다. 시조란, 시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정형시입니다. 정형시란 일정한 형식과 규칙을 갖춘 시를 말합니다. 시조는 기본적으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구성됩니다. 각 장은 다시 여러 마디로 나뉘며 전체적으로 일정한 리듬을 형성합니다. 기본 구조, 초장, 시의 내용이나 상황을 제시합니다. 중장, 내용을 이어가거나 발전시킵니다. 종장, 생각이나 감정을 마무리하며 주제를 강조합니다. 쉽게 기억하면 초장은 시작, 중장은 전개, 종장은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조의 기본 형식. 평시조는 일반적으로 3장 6구, 약 45자 안팎의 형식을 갖습니다. 보통 한 장은 두 개의 큰 구절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전체가 6구가 됩니다. 또한 각 장은 대체로 4개의 음보로 읽힙니다. 이를 사음보율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처럼 의미와 호흡에 따라 몇 개의 덩어리로 끊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리듬이 시조 특유의 운율을 만듭니다. 초장, 중장, 종장의 역할. 시조를 이해할 때는 각 장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조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장, 봄날 산에 꽃이 피었습니다. 상황 제시. 중장,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내용 전개. 종장,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정서와 주제의 마무리. 즉, 초장은 상황 제시, 중장은 내용 전개, 종장은 주제와 정서의 마무리라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모든 시조가 반드시 이 구조에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므로 작품의 실제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종장의 특징. 시조에서는 특히 종장이 중요합니다. 종장은 작품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시조의 종장, 첫음보는 전통적으로 삼음절로 시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어라, 어즈버, 아마도 등과 같은 표현이 종장 첫머리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종장의 특징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운율이란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리듬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에서 느껴지는 규칙적인 말의 가락입니다. 노래에 리듬이 있듯이 시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고전 시가는 원래 노래로 불리거나 낭송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운율이 중요합니다. 운율은 일정한 글자 수, 일정한 음보, 비슷한 문장 구조, 같은 말의 반복 등을 통해 형성됩니다. 음보란 음보는 시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끊어 읽는 리듬의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끊어 읽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덩어리를 하나의 음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누어 읽을 수 있으므로 사음보의 리듬이 나타납니다. 시조에서는 이러한 사음보의 율격이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복을 통한 운율. 고전 시가에서는 같은 말이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시리,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일정한 리듬을 만들면서 화자의 감정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반복은 운율 형성, 의미와 정서 강조라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전 시가의 화자. 고전 시가에서도 현대 시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존재합니다. 화자는 작품 속에서 말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화자와 실제 작가는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전 시가를 읽을 때도 먼저 누가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 화자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파악하면 정서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화자의 정서. 고전 시가에는 다양한 정서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사랑, 이별의 슬픔, 임에 대한 그리움, 자연에 대한 사랑, 충성과 절개, 삶의 한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떠나는 임을 바라보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별의 슬픔, 임에 대한 그리움 등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노래한 시조. 시조에서는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도 많이 나타납니다.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화자의 삶의 태도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푸른 산과 맑은 물 사이에서 욕심 없이 살아가고 싶다. 이러한 내용에서는 자연에 대한 사랑과 함께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태도를 자연 친화적 태도라고 합니다. 충성과 절개를 노래한 시조. 조선시대의 시조에는 충성과 절개를 주제로 한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충성, 임금이나 나라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 절개, 자신의 신념이나 원칙을 굽히지 않는 태도. 예를 들어 이 몸이 죽더라도 나의 뜻은 변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표현에서는 굳은 의지, 변하지 않는 신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를 의지적 태도 또는 충성과 절개의 태도와 연결하여 묻기도 합니다. 고전 시가를 읽는 방법. 고전 시가는 옛말이 많기 때문에 처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서로 읽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화자를 찾습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가? 2. 상황을 파악합니다.
화자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3. 중요한 시어를 찾습니다. 임, 자연, 고향, 이별 등 어떤 대상이 중요한가? 4. 정서를 파악합니다. 화자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5. 주제를 파악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즉, 화자, 상황, 대상, 정서, 주제 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고전어를 몰라도 정서를 추론할 수 있다. 고전 시가에는 현대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옛말이 등장합니다.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 정서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은 떠나가고 나는 홀로 남아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몇몇 어려운 고전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임이 떠남, 화자가 홀로 남음, 임을 기다림이라는 핵심 상황을 파악하면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모르는 단어 하나에 매달리지 말고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고전 시가, 옛날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을 운율 있는 언어로 표현한 문학 작품. 대표적인 종류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가 있고, 시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정형시, 기본 구조는 초장, 중장, 종장. 일반적인 평시조의 형식은 3장 6구, 약 45자 안팎. 대표적인 율격은 사음보.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리듬. 화자의 대표적인 정서로는 이별의 슬픔, 임에 대한 그리움, 자연에 대한 사랑, 충성과 절개, 삶에 대한 한탄. 고전시가의 기본 독해 순서는 화자, 상황, 대상, 정서, 주제. 기출형 문제. 문제 1번. 다음 중 시조의 기본 구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기, 승, 전, 결. 2. 서론, 본론, 결론. 3. 초장, 중장, 종장. 4.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정답은 3번 초장, 종장, 종장. 해설. 시조는 기본적으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구성됩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시조의 대표적인 운율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이음보, 2. 삼음보, 4. 3. 사음보, 4. 육음보. 정답은 3번 사음보. 해설. 시조는 일반적으로 한 장을 4개의 리듬 단위로 끊어 읽는 사음보의 율격이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문제 3번.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전 시가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떠나간 임을 생각하며 홀로 밤을 지새우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린다. 1. 임에 대한 그리움. 2. 현실에 대한 분노. 3. 승리에 대한 기쁨. 4. 자연에 대한 두려움. 정답은 1번 임에 대한 그리움. 해설. 화자는 떠나간 임을 생각하며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종합문제. 다음 시조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높은 산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 끊임없이 노력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4.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서 오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해설. 높은 태산도 계속해서 오르면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일을 인간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빗대어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